감성 시네마 2탄, 오늘은 2006년에 개봉했던 미국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를 리뷰하면서 그 영화 안에서 제가 보고 느꼈던 인간관계에 대한 교훈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이 영화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있어서 정말 큰 의미가 있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미국에서 개봉했을 때가 제가 한창 미국에서 사진일로 취업을 해서 열심히 사회초년생으로 일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 영화의 내용이 바로 앤디라는 여주인공이 대학을 졸업하고 그 뉴욕으로 와서 취업하면서 겪는 애환을 담은 내용이거든요. 영화에서 주인공인 앤디가 처음에 회사에 취업을 해서 직장 상사와 동료들에게 엄청 무시당하고 갑질당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회사에서 일하면서 이리저리 차이고 갈굼당하는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정말 감명 깊게 봤었고, 제 인생에서 정말 손꼽히는 영화였고, 또 앤디의 변화를 통해서 저 또한 느끼는 게 많아서 직장 내에서 변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직장에서 더 인정받고 존중을 받는 계기가 되었는데, 근데 정말 재밌는 게 뭔지 아시나요? 제가 이 영화를 처음 본 게 20대 중반 사회 초년생 때잖아요. 그때 제가 이 영화 봤을 때의 느낌은 주인공인 앤디가 너무 불쌍하고 안 됐고, 앤디의 직장 상사인 미란다가 악마 그 자체로 보이고, 그의 사수인 에밀리도 정말 못돼 보이고 했는데, 근데 제가 30대 후반부터 40대가 들어오면서 이 영화를 한 번 더 봤을 때는 느낌이 완전 다른 거죠. 나이를 먹고 영화를 보니까 앤디가 은근히 생각이 없고 개념이 없는 짓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악마같이 보이던 미란다는 악마로 보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합리적이고 멋진 커리어 우먼으로 보이고, 사수였던 에밀리도 못돼 보이는 게 아니라 딱딱 선 그어서 잘 지키는 성실한 직장인으로 보이더라고요. 일단 영화의 줄거리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주인공인 앤디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저널리스트를 꿈꾸는 아주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약간 몰입이 안 되었던 게, 영화에서는 앤디가 정말 얼굴도 평범하고 촌스럽고 패션 센스도 없는 너드 같은 여성으로 나오는데, 그 영화를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죠. 예쁘니까. 옷은 분명히 촌스럽게 입고 헤어도 평범하지만 워낙 예쁘니까 전혀 그런 게 못 느껴지는 게 영화의 약간 에러인 부분이긴 한데, 이런 건 감사하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이랬던 앤디가 우연한 기회에 뉴욕에 있는 전설적인 명문 패션지 런웨이의 편집장인 미란다의 비서로 취업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실제로 이 영화가 보그 잡지를 모티브로 했어요. 그러니까 편집장인 미란다는 아주 전설적인 인물이고, 모든 직원들이 쩔쩔맬 정도로 냉혹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직원들에게 무자비하게 대하는 캐릭터고, 또 반면에 같이 일하는 사수 에밀리 또한 굉장히 까탈스럽고 사람을 무시하는 성격이라서 앤디는 그런 직장에서 일하는 게 하루하루 지옥이고 행복하지도 않고 항상 불만만 쌓이죠. 이 입장에서는 이곳 런웨이 잡지사에서 미란다의 비서로 일하는 것 자체가 큰 경력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패션 잡지 회사에 다니는 것 자체가 너무 짜증나고 마음에 안 들고 성격에도 안 맞고, 그깟 패션 소품 쪼가리를 들면서 진지하게 회의하는 사람들도 이해가 안 가고, 모든 게 이해가 안 가지만은 참고 그냥 억지로 꾸역꾸역 일 다니는 중이었죠. 하지만 앤디 역시 회사 사람들과 일하면서 점점 동화가 되고, 편협하게 일했던 자신도 반성하게 되었고, 패션 회사 직원답게 패션도 멋지게 계속 신경 쓰면서 점점 멋지게 꾸미면서 일도 프로답게 하다 보니까 그 악마가 됐던 미란다에게 인정도 받고 직장 동료들에게도 인정받으면서 점점 직장 내에서 성공을 얻어갑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했던 친구와의 인간관계, 남자친구와의 인간관계가 무너지면서 점점 일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되고, 자신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일들이 계속 생기면서 이게 내가 과연 원했던 삶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과감하게 회사를 그만두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중간중간에 사이다적인 부분도 있고 재미있는 부분도 많고, 또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에피소드들이 계속 나와서 누구나 정말 재미있게 부담없이 보실 수 있고, 또 보고 나서도 계속 여운이 남는 그런 영화니까 걱정하지 말고 한번 꼭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이 영화에서 느낀 점들을 제가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0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인정받고 싶다면 일을 제대로 해라. 앤디는 항상 회사에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직장 상사인 미란다부터 해서 사수인 에밀리에게도 항상 이해가 안 가는 게 많고 불만이 많고, 다른 부서의 사람들도 전부 한심해 보이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다 똑같은 블루 색깔인데 무슨 셀룰리 블루고 에메랄드 블루고 그런 거 따지는 것도 정말 웃어 보이고, 전부 하이를 신고 따각따각 다니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다 마음에 안 들어요. 하다 보니까 앤디는 겉으로 보기에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일을 억지로 하고 능동적이기보다는 수동적으로 시키는 것만 하는, 마치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앤디가 하루는 미란다에게 엄청 깨지고 나서 그동안의 서러움 때문에 눈물이 터지게 되고, 좀 그나마 가까이 지내던 임원급의 직원 나이젤에게 달려가서 이야기합니다. She hate me, Nigel. 내가 일을 잘해도 칭찬도 안 해주고, 조금만 실수하면 바로 난리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만 인정받고 싶어요 라고 막 하면서 하소연하고 있는데, 그때 임원급 직원인 나이젤이 앤디에게 딱 한마디를 합니다. 전 이 영화에서 이 대사가 가장 마음에 와닿았고 제 인생을 바꿔놓을 정도로 파급력이 있었어요. Oh Andy, be serious. You are not trying. You are whining.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앤디야, 우리 좀만 솔직해지자. 너는 최선 다한 적이 없어. 제발 징징대지 마. 이 뜻인데, 전 이 대사에서 머리가 띵했었어요. 마치 그때
당시에 저에게 하는 말 같았거든요. 또 그리고 계속 나이젤이 앤디에게 말합니다. 여기 회사는 오랜 세월 동안 위대한 아티스트들이 지내온 곳이고 이 한 권의 잡지책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이 목숨 걸고 영혼을 갈아서 일하는 줄 알고 있느냐. 나는 어린 시절부터 이 러닝 회사에 입사하고 싶어서 축구 수업을 빼먹고 바느질 수업을 들었고 밤새도록 이 잡지를 읽었고 이 회사에서는 얼마나 전설적인 거장들이 일했지만은 넌 그런 거에 관심이나 있었냐. 그러니까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일하다 죽을 정도로 좋은 멋진 곳이지만은 너에게 있어서 이곳은 그냥 언제 그만두어도 상관이 없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곳이었잖아. 근데 그런데도 너는 미란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니? 또 그리고 딱 이 한마디랍니다. 정신 차려 이 친구야. 그때부터 앤디는 자신의 부족한 워크 에틱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고 그러니까 당장 자신부터 패션 회사의 분위기에 맞게 패션부터 해서 헤어 액세서리까지 멋지게 꾸미게 되고 보다 더 밝게 능동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고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들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존중을 하고 더 배우는 자세로 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악마 같던 미란다에게도 인정받기 시작했고 그 영화에서 이 웨이크업 이 한마디에 저도 웨이크업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면 그때 저도 다니고 있던 스튜디오에서 일할 때도 정말 마지못해 일했었고 이 미국이라는 곳에 환상을 가지고 한국에서 건너왔지만은 좀 생각보다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았던 회사 분위기에 실망도 많이 해서 상사와 동료들에게 불만도 많았었고 일도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수동적으로 일했었고 그런 저를 보고 상사는 또 저를 갈구고 근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나도 저렇게 앤디처럼 능동적으로 바뀌어야겠다. 그때 제 머리 스타일이 부스스한 긴 머리였어요. 그래서 당장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빡빡 밀었습니다. 좀 더 개성있게 보이고 싶어서. 또 그리고 패션 스튜디오답게 옷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입게 되었고 또 아침에도 조금 더 일찍 출근해서 청소도 하고 환기도 하고 테이블이랑 유리창도 닦기도 하고 또 그때 현지 모델들이랑 스태프들이랑 야외에서 일을 많이 했었는데 나가면 저는 그냥 항상 제 일만 했었거든요. 그냥 나가서 장비 정리하고 세팅하고 어시스트 일에만 충실했던 게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모델분들하고도 소통하고 모델 에이전시 직원들하고도 내가 먼저 더 다가가고 단체로 햄버거 주문해서 오면 내가 다 직접 세팅하고 챙겨주고 그런 식으로 시키지 않아도 능동적으로 일하니까 조금 더 가깝게 지내게 되었던 그 원동력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디에서 일을 하시든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으면요 일단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정말 제대로 열심히 최선 다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설령 그 일이 적성에 안 맞고 오래 할 일이 아니라고 해도요. 한 예로 만약에 편의점에서 알바를 한다고 쳐요. 근데 편의점 점주가 맨날 잔소리하고 무시하고 인정 안 해주고 존중을 안 해주는 느낌이야. 그러면 얼마든지 불평과 불만을 점주에게 이야기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한번 돌이켜봐야 할 건요. 내가 정말 이 일을 제대로 프로답게 잘 해내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일단 나부터가 편의점에서 매뉴얼대로 딱딱딱 일하고 손님이 오면은 공손하게 인사도 하고 응대도 친절하게 하고 해야 하는데 손님이 없다고 그냥 에어팟 끼고 뒹굴뒹굴 시간 때우듯이 귀찮다는 표정으로 카운터에 앉아서 핸드폰이나 보고 있고 손님이 오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인사도 안 하고 대충대충 일한다면요. 어떤 점주가 그 알바생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겠어요. 점주에게 불만이 있어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일단 나부터가 그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저는 상사라고 해도 당당하게 할 말 다 하는데요.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자기가 기본적으로 업무를 충실히 하는 분인가 한번 돌이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례한 상사 앞에서는 전략적으로 움직여라. 제가 20대 사회 초년생 시절에 이 영화 봤을 때는요. 전 이 회사의 보스인 미란다가 완전 감정도 없는 소시오패스로 보였거든요. 근데 40대가 되어서 느끼는 미란다는 소시오패스가 아니라 그냥 자기 할 일을 제대로 냉정하게 프로답게 하는 사람으로 보이더라고요. 일단 미란다는 극도로 냉정하죠. 언뜻 보면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정도로 냉혈한 눈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앤디가 어떤 실수나 잘못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갈갈이 날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주 차분하게 목소리 톤 하나 안 변화하고 조근조근 말을 해줘요. 그래서 직원의 입장에서는 그런 모습이 더 공포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앤디는 처음에는 그런 미란다의 모습에 질리기도 하고 분노하고 상처받기도 하지만 점차 그 감정에 휘둘리고 불쾌해하고 불평하는 선택 대신에 미란다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일까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란다가 원하는 건요 그냥 열심히 부지런히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항상 행동으로서 결과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다. 따라서 앤디는 미란다를 바꾸려는 생각은 버리고 왜 그녀가 그렇게까지 냉정하고 완벽주의자가 된 걸까 이걸 받아들이고 자기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에만 고민을 하죠. 이렇게 앤디가 프로답게 능력과 거기에 따른 결과를 보여주니까 인정해주고 대하는 게 달라지고 더 중요한 일을 맡기는 미란다를 보면서 이 미란다라는 한 여성을 존경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왜 그녀가 그렇게 독한 성격이 된 건지도 이해하게 되는. 왜냐면 그런 위치에 있다 보면은 독하지 않으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감정까지 느껴지게 되는 거죠. 아무튼 어떤 상사를 만들든 간에 감정적인 대응은 일시적으로 카타르시스를 느끼기도 하지만 그건 정말 잠깐뿐인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신뢰를 잃습니다. 이 상사하고의 관계는 전략이 감정보다 우선이거든요. 상사의 무례함에만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말고 전략적으로 움직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한다기보다 그 시스템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다. 자, 따라서 꼭 직장이 아니어도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을 바꾸려는 시도보다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이고 나를 조율하는
기대하는 쪽이 훨씬 더 현실적이다. 자, 세 번째는 나의 삶과 타인의 기대 사이에 경계선을 그어라. 그러니까 앤디는 점점 프로다운 능력을 미란다에게 인정받아서 사수였던 에밀리에게조차 제껴버릴 정도로 직장에서 위상이 올라가게 되었지만 앞으로 그 꽃길만 걸을 수 있었던 그 자리에서 스스로 회사를 떠나버립니다. 미란다의 기대, 회사에서의 위치, 명성, 화려한 커리어 대신에 자기 자신에게 솔직한 삶을 선택을 합니다. 직장에서 벌어지는 전쟁터 같은 상황에서는 아무리 오랫동안 충성한 사람이라고 해도 하루아침에 버리기도 하는 그런 직장의 모습에 실망하기도 하고 너무 일에 열중하다 보니까 소중한 친구들이나 남자친구와도 멀어지는 그런 삶은 자기랑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렇게 앤디가 미련 없이 직장을 떠나는 장면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서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기대는 정말 나의 삶과 맞는가? 제가 살면서 주변 둘러봐도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다른 분들의 기대를 내면화하면서 살게 되지만 근데 그 기대에만 따라서 살다 보면은 자아는 계속 무너지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제가 살면서 계속 직업을 바꾼 것도 끊임없이 내가 진짜 원하는 모습이 무엇일까, 내가 원하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계속 고민했던 결과였던 것 같아요. 타인의 기대와 기준은 참고만 할 뿐이지 삶의 방향은 내가 정해야 한다. 전 항상 영화를 볼 때마다 그 감독이 진짜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보는데 제 생각에는 감독이 진짜 말하고 싶은 건 그 영화에서처럼 화려하고 멋있고 성공하고 명품도 막 들어오고 인맥도 화려해지고 누가 봐도 동경하는 그런 곳에서 살 수 있는 저 전쟁터처럼 치열한 삶보다 나은 삶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치열하게 이 사회를 살면서 돌아볼 수 있는 생각을 많이 해주는 영화라는 느낌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조직에서 성공을 하고 진급한다는 건 남을 일단 제끼고 올라가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치열한 전쟁터 같은 곳이니까 일만 잘해서도 안 되고 정치질도 잘해야 하는 게 사실 이렇게 남을 이기고 올라가는 사람들은 극소수죠. 또 성향 자체가 그러한 경쟁 자체를 애초에 하고 싶어 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죠. 제가 좀 그렇거든요. 전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성향이 누구를 막 이기려고 하고 막 제끼려고 그러고 그런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전 지금도 물질적인 성공보다는 다른 가치를 찾는 편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들과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죠. 부와 명예든 올라간 이들보다 올라간 그곳에서 얻는 것들 말고 좀 다른 곳에서의 삶의 가치를 찾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를 예를 들면요, 제가 한창 채널이 커질 때 정말 많은 일들이 생겼거든요. 강의를 런칭하자고 제안 들어오는 곳들이 5군데가 넘었었고 책도 그렇고 많은 강연 요청부터 해서 한 기획사에서 채널에 투자하고 키워줄 테니까 수익을 쉐어하자는 분도 있었고 그래서 2년 전만 해도 강의도 런칭하고 들어오는 강연 전부 다 하려고 하고 많은 MCN 회사하고 미팅하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진행하려고 한 것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전부 안 한 이유가 그런 걸 다 하게 되면 애들하고 보낼 시간이 너무 없어지거든요. 저는 지금의 저의 정체성은 전업주부라고 생각하거든요. 한창 채널이 커질 때에는 욕심이 많으니까 어떤 컨텐츠를 찍을까 엄청 고민하고 찍고 편집하고 지방에 강연도 가고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가장 마음이 안 좋았던 건요, 애들에게 직접 밥을 해주는 게 아니라 시켜서 대충 먹이는 시간이 들게 되고 또 아이들을 다른 분들에게 맡기고 살다 보니까 이게 진짜 뭔가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정말 유튜브를 편하게 하고 있어요. 제가 아이들과 놀아주고 밥도 해주고 같이 여행도 가고 전업주부로서의 아빠로서 할 거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유튜브와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데 조회수가 좀 적게 나오고 채널의 성장이 더뎌도 전 지금의 인생이 훨씬 더 만족스럽고 좋습니다. 돈을 벌려면 더 많은 것도 해야 하는데 전 그냥 지금이 딱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영화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는 성공이냐 인간관계냐라는 그런 이분법적인 물음이 아니라 나답게 성공하고 나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감독님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아직 이 영화를 안 보셨다면요, 꼭 한번 보셔서 나다운 인생이 과연 어떤 인생인가,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이 진짜 내가 원하고 있던 인생인가 꼭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올렸던 감성 시네마 1탄이 혐오스러운 마치코의 일생을 리뷰했었는데 혹시 제가 어떤 영화를 리뷰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영화가 있으면요 적극적으로 좀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